여러분 요즘 멜론이나 벅스에서 탑 100에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귀에 까슬까슬한 소리로 대중의 귀를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은 처음 딱 들었을 때 야, 노래 좋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듣지를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요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정말 성황리에 열리고 있죠. 그곳에 다녀오신 많은 영웅 시대분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임영웅 씨를 실제로 직관하고 나서 큰 키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요즘 더욱 세련돼진 외모 때문에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제 채널 댓글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일산에서 열리는 피켓팅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피켓팅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공하고 싶네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연애편지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고수는 힘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연애편지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저는 임영웅 씨가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가수들은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의 진짜, 그리고 오늘 분석할 연애편지까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제작비도 더욱 많이 지출될 거고요. 임영웅 씨 본인도 타이틀 이외에 다른 수록곡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힘든 것인데, 임영웅 씨를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영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이 곡의 작곡가는 자전거 탄 풍경에 송봉주 씨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받은 곡이 아니라 2020년 7월경에 받은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녹음이 되어진 그러한 곡인데요. 임영웅 씨가 이 곡을 딱 받고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내가 해야겠다. 이러한 곡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임영웅 씨는요, 인복도 타고났고 실력도 타고나서 많은 것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역입니다. 떠오른 그대 생각에, 오랜만에 참 좋은 역입니다. 떠오른 그대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 곡의 가사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가사를 쭉 보면서 야, 참 서정적인 가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도 이 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 본인도 참 서정적인 가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은 참 나랑 잘 맞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가 왜 이 곡이 나랑 잘 맞겠다, 아, 바로 내가 해야겠다,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임영웅 씨의 따스한 보컬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곡의 악기 구성을 보게 되면 기타 이외에 특별한 악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목소리가
조금은 아쉬운 분들에게는 이러한 곡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하나로 음악을 가득 채워야 하니까 타고난 보이스가 중저음이 풍부하지 않다면 또 타고난 보이스가 별로라면 이러한 곡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바리톤으로서 이 중저음이 중심이 되고 믹스 보이스를 이용해서 이 하이엔드 부분까지 아주 부드럽게 가창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 임영웅 씨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듣자마자 내가 해야겠다, 나랑 참 잘 맞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지막히 불러볼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나지막히 이름을 불러볼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자,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노래를 들을 때 그냥 들었지만 이제는 김 대표가 알려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머리에 쌓이다 보니까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임영웅 씨 표정과 이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이 보컬 메커니즘은 광대를 들어서 웃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임영웅 씨가 웃고 있나요? 무표정인가요? 네, 무표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런 보컬 테크닉, 보컬 메커니즘 쪽에서 임영웅 씨가 다른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노래는요 그냥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을 악기화 시켜야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임영웅 씨가 해온 웃는 모습,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악기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할 연애편지에서는 임영웅 씨가 무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연애편지라는 곡에서는 임영웅 씨가 보컬 테크닉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노래는 어떻게 부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컬 테크닉으로 목소리의 왜곡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임영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그 어떤 테크닉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타고난 그 성대의 진동 하나로만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임영웅 씨가 이번 정규 앨범에서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대가 너무도 많아, 그대가 너무도 많아. 자, 이 부분도 보세요. 그대가 너무도 많이라는 글자에서 소리를 살짝 띄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무표정을 하다가 저렇게 반가성으로 띄우는 거, 그치만 소리가 어둡지 않게 밝게 나오게 하는 저 테크닉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부분 무표정을 하게 되면 소리가 어두워지고요, 소리가 먹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무표정을 하게 되면 소리의 포지션 자체가 뒤로 머물게 되어 있는데요,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무표정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앞으로 나오죠. 참아 그립단 말 대신. 이야, 여러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이 부분에서 소리의 위치가 상당히 앞으로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여러 차례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부분을 부를 때 테크닉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타고난 그대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타고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꽃잎을 넣어 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꽃잎을 넣어 보내며 하얀 종이에
이야, 가사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연애 편지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이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속삭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임영웅 씨 본인도 최대한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컬 테크닉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말하듯이 노래 부르기입니다. 즉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테크닉을 임영웅 씨가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딕션 하나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 본인도 이 노래는 음정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말하듯이 부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임영웅 씨는요, 이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과 어떻게 노래 불렀을 때 대중들이 가장 편하게 듣는지 잘 알고 있는 가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참 지혜로운 가수라고요. 제가 음악을 쭉 해보니까요, 많은 음악가들이 나르시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만 즐거운 음악을 해요. 그렇게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그 음악가의 음악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듣는 이가 없으니 그 음악가는 결국 음악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음악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들의 니즈를 알아야 됩니다. 즉 대중들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대중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대중들이 어떤 음악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임영웅 씨는요,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임영웅 씨의 많은 노래들을 분석해왔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어떤 곡 하나 똑같이 부른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성대를 갈아 끼웠다. 또 다른 창법을 썼다. 즉 대중들의 니즈 그리고 작곡가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획을 긋고 있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이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이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웃음이 자꾸 나와서 웃음을 참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어떤 곡에 실릴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나니까 아, 연애 편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연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임영웅 씨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하나 찍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낯뜨겁습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가 참 예술가는 예술가예요. 촬영 직전까지 웃음이 나와서 참고 있다가 저렇게 촬영에 딱 들어가니까 프로다운 모습으로 연기에 몰입하죠. 여러분, 저런 모습이 바로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입니다. 저러한 면모를 갖추어야 연예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로이 스쳐 장을 흔드는 외로이 스쳐 장을 흔드는 여러분 보세요. 명가수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또 나왔어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나믹의 표현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다른 곡에 비해서 더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 곡의 다이나믹은 피아니시모에서 많이 커져봤자 메조 피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테크닉 중 하나가 딕션, 이 발음을 조금 더 씹어주는 거예요.
즉 조금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에서 자연스러움이 없어졌나요? 절대로 아니죠. 바람 소리 쓸쓸한 시간이 우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고 김광석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김광석 선생님이 제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의 위대한 업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에서 이 자연스러움의 극대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김광석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김광석 선생님은 정말 한 세대를 대표했던 우리나라 대표급 가수예요. 그런데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그러한 자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폭이 좁은 비브라토가 형성이 되죠. 저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한 가수구나, 이러한 생각이 나면서 감탄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멜론이나 벅스에서 탑 100에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귀에 까슬까슬한 소리로 대중의 귀를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은 처음 딱 들었을 때 노래 좋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래들을 우리가 오래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연애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들어도 귀가 하나 아픈 거 없이 오래도록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은 오늘날의 트렌드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죠. 그런데 정규 앨범에 이러한 곡을 넣었다? 이것은 정면 승부예요. 그런데 이 정면 승부가 너무나 좋은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둠만 들고 마지막히 그대를 넣어봅니다. 어둠만 들고 마지막히 그대를 넣어봅니다. 1절에서는 소리의 응집력, 이 소리의 알맹이를 살짝 약하게 했다가 2절에서는요, 소리의 알맹이를 살짝 더 붙이죠. 이 알맹이라는 표현은 참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것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을 제가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 1절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알맹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에. 그리고 여러분,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녹음하는 레코딩 현장 씬이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디렉을 봐주시는 분이 작곡가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렉을 봐주시는 그 분의 요청을 임영웅 씨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진짜 사람 겸손하고 좋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임영웅 씨 정도로 슈퍼스타가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디렉을 봐주시는 분의 말씀을 아주 겸손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대가 너무도 많아, 가 너무도 많아.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러한 발성을 비슷하게 사용했던 임영웅 씨의 커버곡이 하나 있는데요. 맞춰보세요. 3초를 드릴게요. 3, 2, 1. 바로 그날들입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불러주었죠.
여러분, 지금 이발성에서 호흡의 세기와 구강 공명을 조금 더 증폭해주면 그날들에서 사용했던 그 창법이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제 생각에 김광석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광석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보면 링보이스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링보이스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은 클래식 보컬들, 성악가나 뮤지컬 가수들이 사용하는 링보이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의 링보이스입니다. 같은 링보이스긴 하나 대중가요와 더욱 잘 어울리는 링보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임영웅 씨가 그러한 테크닉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참아 그립단 말 대신 자, 보셨어요? 링보이스가 일어나죠. 딴 말 대신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고개를 과하게 밑으로 내려서 이 저음 증폭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입술 바로 앞에서 링보이스라는 공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비브라토도 너무나 세심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명가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 밤하늘에는 저는 임영웅 씨가 연애 편지라는 곡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를 막 지르는 곡들은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과한 다이나믹에 노래가 묻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음악을 표현하지 않아도 노래가 얼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라는 곡과 같이 악기 구성이 단출하고 목소리 하나로만 채워야 되는 이런 곡들은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리로드 영상 레코딩 씬에서 보면 디렉을 봐주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이 조금 과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임영웅 씨가 막 적으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노래는요, 조금만 세게 불러도 과하고 투머치한 느낌을 풍겨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이 노래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을 것 같아요. 아스라히 먼 작은 별 하나 저는 아스라이 먼 작은 별 하나, 이 가사 표현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아스라이, 이 표현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 가사의 뜻이 뭐냐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한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스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 가사 표현 정말 좋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정말 감미롭게 표현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 보이스와 이 가사의 예술적인 표현이 시너지를 이루니까 야, 정말 좋더라고요.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딕션이 너무나 좋죠. 여러분, 레코딩을 하게 되면 라이브를 하는 무대보다 70% 정도의 힘으로 노래를 불러야 그 레코딩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이렇게 다이나믹의 레인지가 넓지 않고 악기 구성도 단출한 곡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부르고 마이크의 거리도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러면서 정말 이 세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믹싱도 오래 걸리고 마스터링도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곡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미롭고 우리 귓가를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들어도 더 들을 수 있는 곡이 바로 이런 곡이라는 건데 너무나 잘 만들었네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보세요. 그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할 때도 그대를 닮은과 작은 별 하나 여기에서 음악 표현이 다르죠. 그대를 닮은에서 크레센도로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음악 표현을 다 하고 넘어가요.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임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야,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정말 서정적인 가사네요.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고운 이름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연애 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들어보면서 임영웅 씨의 그 호흡 떨림 하나 들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수록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타이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러한 가수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타이틀곡에 많은 정성을 쏟지 이렇게 수록곡 한 곡 한 곡마다 정성을 쏟고 노력하는 가수는 몇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를 더욱 응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 편지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곡들도 혹시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영웅 씨의 정규 앨범이 대박을 터뜨렸죠. 앨범의 퀄리티도 명반 중에 명반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사랑의 진짜인데요. 이 곡은 KBS 단독 콘서트에 미리 공개했던 곡이기도 하죠. 그때에는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랑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곡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달달한 노래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에는 사랑해와 다르게 사랑의 진짜라고 발표를 했죠. 진짜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는데 저는 임영웅 씨의 센스에 또 총명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고 특별함이 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진짜가 붙으니까 정말 사랑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사랑의 진짜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들으면서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영웅 씨는요, 미스트 트롯 진을 차지한 트롯 가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떠올릴 때 트로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임영웅 씨는요, 이 장르를 초월해서 모든 장르를 다 도전하면서 그 도전하는 결과물도 수준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단독 콘서트 때 통기타 전주가 흘러나올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통기타로 전주를 시작하는 가수가 몇 명이나 있나요? 대부분 자극적이고 강한 비트로 시작하는 노래가 요즘 현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본인이 트렌드를 만들어갑니다. 숱한 날들 모두 내게 남아있는 추억들, 숱한 날들 모두 내게 남아있는 추억들. 노래 달달한 것 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음정에서 굉장한 난이도를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성분들은 이 노래를 따라할 때 굉장히 목이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성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따라하기도 어렵습니다. 빠른 기억들 사이 빠른 기억들 사이 자, 보세요. 빛바랜 기억들 할 때 가성을 순간 탁 쓰죠.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의 가성을 들으면 야, 정말 교과서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종이 바리톤일 때 가성을 쓰게 되면 그 가성은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소리가 미성이고 얇은 사람들이 가성을 냈을 때 그 가성이 감미로웠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목소리가 조금 두껍고 중후한 사람들이 가성을 내었을 때 그 소리는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쪽은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 카운터 테너들은 남성의 목소리이면서 여성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을 극대화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정을 보면 대부분 바리톤이나 베이스입니다. 즉 임영웅 씨는 바리톤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가수예요. 그대 모습만이 아련하게 빛나네.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진 않아. 그대 모습만이 아련하게 빛나네.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진 않아. 자, 임영웅 씨가 이 성대 접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성대는 근육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발달합니다. 그런데 성대는 너무나 작고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발성을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성대결절이나 연축성 발성장애나 여러 가지 발성 장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임영웅 씨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베테랑의 모습이에요. 그댈 만났으므로 이대오. 그댈 만났으므로 이대오. 야, 임영웅 씨의 음악성은요 정말 수준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곡가에게 곡을 처음 받았다면 어떠한 음악 표현을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저 편하게 불러주면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이렇게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여기다 리듬을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우리는 달달하고 신이 나기도 하고 정말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죠. 그대 내게 와줬으니. 그대 내게 와줬으니.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목소리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 씨의 능력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해.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해. 아니, 댓글을 보니까 사랑의 진짜라는 곡을 듣고 영웅 아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영웅 아리 할만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이 부분을 부를 때 정말 극가성을 사용하죠.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데 저는 임영웅 씨의 가성에서 임영웅 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성을 쓰게 되면 진성의 느낌을 내기가 어려워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임영웅 씨 가성에는 지글거림이 있습니다. 소리에 알맹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노래를 정말 많이 분석 리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발성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만큼 임영웅 씨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곡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임영웅씨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커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규 앨범에서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즉 예술가는 표현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임영웅 씨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반주에만을 내 삶의 반주에만을 야,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신비주의나 멋진 척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동성이잖아요. 그런데 막 멋있는 척을 하고 분위기 있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남자로서는 뭔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방송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면 망가지는 모습도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잖아요. 나는 그대만 난 사랑합니다. 나는 그대만 난 사랑합니다. 마지막 모습에 설거지까지 해버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안 빠질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내가 맛있게 저녁을 차려줬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자기 옆에서 쉬고 있으라고 설거지를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오색빛에 색이 물든 이 완성의 그림 하나 오색빛에 색이 물든 이 완성의 그림 하나 여러분 연출된 모습인데 우리가 리로드 영상에서 이 촬영 장면들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임영웅 씨의 이렇게 잔망미 넘치는 연기가 참 재밌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죠. 오색빛에 색이 물든 미완성의 그림 하나. 야, 표현 자체도 예술적이네요. 그래 내 마음 같겠지 그래 내 마음 같겠지 야, 여러분 가성 끝내주는 것 보세요. 저는 테너기 때문에 임영웅 씨처럼 가성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러한 가성들은 바리톤들만이 할 수 있는 가성인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씨는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임영웅 씨에게 더 큰 기대감이 실렸어요. 어떠한 기대감이냐면 이번 정규 앨범을 보게 되면 발라드부터 레게 리듬의 힙합까지 정말 모든 장르가 수록되어 있는데 사랑의 진짜처럼 주된 악기가 통기타로 이루어진 이러한 장르들은요 요 근래에 와서는 유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싱어송라이터들이 즐겨하는 음악 장르인데 임영웅 씨가 이러한 장르를 또 도전해도 너무나 듣기가 좋네요. 그래서 임영웅 씨로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 트렌드가 또 한 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대가 내게 오기 전까지 시간이 야속하진 않아 어느 날 그대가 내게 오기 전까지 시간이 야속하진 않아. 야, 임영웅 씨의 인물과 이 배경이 정말 잘 어울리고 임영웅 씨가 지금 청자켓에 청바지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청청 스타일 이거 정말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옷 맵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저 모습 또한 멋스럽게 보이네요. 그댈 만났음으로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그댈 만났음으로 피어날 내일을 기대해 임영웅 씨가 버스를 타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백인 여성들이 나오는데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 슈퍼스타인 걸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덤덤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자리에 영웅시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난리의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대 내게
내게 와줬으니 그래 내게 와줬으니. 그리고 임영웅 씨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보세요. 저러한 선글라스 스타일은 남성들이 즐겨 쓰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스타일도 교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해.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해. 제가 요즘 출퇴근을 하면서 이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따라해봅니다. 그런데 저 가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난이도더라고요. 삶의 반쪽 그대만을 삶의 반쪽 그대만을. 자, 보세요. 지금 임영웅 씨가 쓰고 있는 가성은요, 흉성 기반으로 된 두성 라인의 가성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가성대만 붙여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진성을 내는 것처럼 목을 연 상태에서 가성대를 붙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성을 냈을 때보다 훨씬 질감이, 이 응집력, 이 알맹이가 더욱더 있게 들리는 것이죠. 이러한 테크닉은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또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아쉽다, 이러한 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서 보았는데요.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 출신으로서 트로트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다. 왜 정규 앨범에 트로트 곡은 아주 소수이고 다른 장르의 곡이 이렇게 많느냐, 이러한 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술가가 왜 예술가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술가고요. 그 예술가가 인정받는 것은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들, 임영웅 씨가 이걸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트로트 가수 출신이 레게 리듬의 힙합까지 소화하겠어요? 임영웅 씨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요,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식함으로 임영웅 씨를 판단하는 거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영웅 씨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명가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제가 임영웅 씨 노래에 입덕하게 된 곡은 바로 데스노트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가수들의 특징은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를 보고 입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정규 앨범을 통해서 임영웅 씨를 더욱더 응원하게 됐습니다. 타이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곡도 얼마나 좋나요? 곡의 분위기가요, 파페라의 느낌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그 곡의 웅장함에 묻혔나요? 절대로 아니죠.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이 탁 앞으로 튀어나와서 음악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를 더욱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대여 고맙고 또 고마워. 그대여 고맙고 또 고마워. 야, 노래 정말 달달하네요. 아니, 여성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가슴 설레어서 못 주무시겠는데요.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야, 이 가성을 쓰는데도 절대로 에너지가 작아지지 않고 이 다이나믹을 이끌어가는 힘, 정말 대단합니다. 나 진짜 진짜 당신 사랑하고 사랑해. 나 진짜 진짜 당신 사랑하고 사랑해. 야, 임영웅 씨가 명가수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봐요. 나 진짜 진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사랑해. 이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음악 표현을 똑같이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지루해지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사를 표현할 때 표현의 강약과 딕션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귀 속에 속삭이듯이, 사랑을 속삭이듯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악기의 구성이 갑자기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목소리에 탁 집중이 되는 힘. 야, 이 노래 정말 좋네요. 내 삶의 반쪽 그대만을, 내 삶의 반쪽 그대만을. 저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이 좋은 것은 이 비브라토가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노래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바이브레이션, 이 비브라토가 너무 이렇게 거려서 조금 촌스럽고 듣기가 부담스러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비브라토를 들어보면 깔끔하죠.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만 보고 있어. 그대만 보고 있어.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노래를 부를 때 편하게 부르는 것이 더욱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렵게 부르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편하게 부르는 것이 보컬 메커니즘 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을 볼 때 임영웅 씨는 노래를 할 때 절대로 악을 쓰면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예전에 임영웅 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악플러들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임영웅의 노래는 너무 심심해,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정말 무식한 표현이에요. 노래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러한 표현을 못했을 건데, 노래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고난이도의 테크닉들을 막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말하듯이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편한 걸 할 줄 알아야 편한 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테크닉을 다 구사할 수 있어도 가장 편안한 발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영웅 씨는 교과서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 피켓팅을 실패를 해가지고 임영웅 씨가 실제로 노래하는 것을 직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야, 임영웅 씨 실제로 직관하니까 비율도 끝내주고 얼굴도 너무 작고 미소도 너무 예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2시간 반 동안 황홀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진짜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다정다감한 이 남자의 모습, 이성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에서 안 빠지면 그게 이상할 것 같네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사랑의 진짜 라는 노래가 끝이 나게 되는데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지고요. 임영웅 씨의 달달한 가성에 행복한 추억들이 돋아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나누어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 행복하셨나요? 제가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을 모조리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임영웅 씨의 라이브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조만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명품 보컬을 모두 다 분석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지개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너무나 바빠서 조금은 지쳐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의 무지개라는 곡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영웅 씨의 무지개라는 곡을 듣고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휴가를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임영웅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소년소녀로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무지개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전주를 들어보면 통기타 소리가 굉장히 유쾌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곡의 구성을 보게 되면 2000년대 후반에 많이 쓰던 곡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무지개라는 곡을 들었을 때 참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그러한 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뮤직비디오에 걸어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 모습도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임영웅 씨와 같은 남성이라서 음악적인 것에 많은 감탄을 하겠지만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이성 팬분들은 임영웅 씨의 저 걸음걸이 하나 그리고 시선 맞춤 하나가 참으로 설렐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여러분, 임영웅 씨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임영웅 씨의 보컬 메커니즘 중에는요, 상당수가 이 광대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웃는 듯한,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무지개라는 곡에서 특히 더욱더 드러나죠. 곡의 느낌도 발랄하고 설레이고 행복한 곡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소를 짓는 보컬 메커니즘에 이 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웃어주니까 듣기에도 너무나 설레이고 행복한 느낌이고요. 임영웅 씨를 볼 때에도 같이 웃음 지어지는, 같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가사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숨 쉬는 곳조차도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지혜로우신 분들은, 또 인생을 이겨나가시는 분들은 그 힘든 인생을 예술로, 이 문화 활동으로 녹여내고 계시는데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힘든 세상을 임영웅 씨 노래로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와 함께 쉬어가요. 나와 함께 쉬어가요. 임영웅 씨가 이 발성이 너무나 가볍게 편안하게 툭툭 던지듯이 노래를 하죠. 저는 이 느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의 컨셉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론가 출발하기 전에 많은 것을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풍기죠. 그리고 영상의 시선에서 보면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아주 로맨틱하게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요. 좀 쉬고 싶다. 어디로 좀 휴가 좀 다녀올까? 이러던 찰나에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지개 뮤직비디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특히 이 가사, 아무 준비 없이 떠나볼까요? 이 가사 부분에서 그냥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박 2일로 동해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설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삶에 지쳐서 피로하신 분들은 잠시 아무 준비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보세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평범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곡의 작곡가분은요, 멧돼지라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작곡가분들이 이런 예명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예명을 너무나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술가들의 예명은요, 한번 딱 들었을 때 각인이 돼야 됩니다. 멧돼지. 뭔가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 번에 기억되는 이 이름이 너무나 네이밍 센스가 좋은 것 같아서 웃음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멧돼지라는 분이 임영웅 씨의 히어로도 작곡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와 이미 연이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이 멧돼지라는 분과 케미가 너무나 좋아서 또다시 한번 작업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나 좋지 않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뚜뚜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웃음 지어지는 곡이 오늘날 몇 곡이나 될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자꾸 따라하게 되고 자꾸 웃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을 자꾸 따라 불러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힘들었던 그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행복하듯 하는 배낭 하나 메고서 행복하듯 하는 배낭 하나 메고서. 가사 보세요.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여러분 여행은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는 그냥 마음 먹고 행복만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떠나보시는 것도 어떨지 한번 권해드립니다.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났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임영웅 씨가 이 무지개를 부를 때 참 노래를 가볍게 잘 부르죠. 그리고 진성과 가성의 이 성구 전환이 일어날 때도 이 스위칭이 일어날 때도 너무나 이 라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내내 귀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떠나볼래요. 떠나볼래요. 정말 신이 나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곡의 원래 제목을 아십니까? 바로 열정과 희망 사이 라고 하는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사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무지개라고 바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결정을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지개를 보게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이 무지개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휴가를 떠났는데 가다가 무지개를 목격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동해로 떠나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탁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무지개를 보기를 너무나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분석 리뷰하는데 참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이런 것이 바로 임영웅 씨의 매력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심이라는 것을 선물하잖아요. 그리고 1절이 딱 끝나니까 임영웅 씨가 아주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걷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걸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라도 하면 내 걸음걸이가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져요. 걸어갈 때 내 손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리지? 내 걸음은 팔자걸음이 아닐까? 그리고 고개 시선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그리고 임영웅 씨가 말하는 무지개가 담고 있는 곡의 의미는요, 힘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행복을 찾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내 곁에 있죠.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내 곁에 있죠.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즘 가요계는요, 아이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트가 자극적이고 이 믹싱 마스터링 자체를 귀에 굉장히 까슬까슬하게 귀를 찌를 듯하게 믹싱 마스터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작곡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음악보다요, 임영웅 씨가 하는 음악이 더 귓가에 감미롭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참 가사가 좋아요.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이런 가사가 요 근래 많이 없었었는데 참 직설적이고 미소 짓게 하는 가사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신나는 느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곡이라고요. 저는 임영웅 씨가 너무나 노래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노래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러한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됩니다. 평범해도 좋으니까 자, 자꾸 끊어서 죄송해요. 임영웅 씨가 참 명가수인 것은 자칫 우리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 타이밍에서 노래를 새롭게 다시 부릅니다. 앞부분에서는 편안하게 불러주고 또 가성과 진성의 스위칭을 잘해주고 이 귓가에 거슬리는 소리 하나 없이 오다가 이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하죠. 좋으니까 이 다이나믹을 순간적으로 탁 올려줍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 간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맨날 보고 맨날 듣고 맨날 먹는다면 실증이라는 게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게 되죠. 바로 임영웅 씨의 음악이 그런 거예요. 조금 무난한데 라고 생각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저는 이 부분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우리 함께 가요 뚜루뚜뚜뚜.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도심을 벗어나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도심을 벗어나 참 곡의 느낌은 살짝 가볍고 설레이고 들뜬 느낌을 주지만 가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신나는 느낌과 함께 위로까지 선사하는 음악이네요. 특히 개인적으로 요즘 저에게는 이러한 노래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많은 노래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이 곡만큼 위로가 되었던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무지개라는 곡을 들으시고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떠나볼래요 떠나볼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에 다녀와서 아주 영웅아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서울 콘서트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일산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제가 피 튀기는 피켓팅을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 서울 콘서트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 여러분, 곡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악기들의 연주가 막 시작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곡의 구성은요, 요즘 대중가요에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 밋밋한 간주가 있었지, 이렇게 악기가 집중이 되었던 간주는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데요. 임영웅 씨가 부른 무지개라는 곡은 정말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럽고 2000년대 후반의 느낌이 나지만 오늘날에 맞게 세련되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연애 편지를 분석 리뷰할 때 김광석 선생님이 자꾸 떠올라서 야, 김광석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투영돼서 보여지는 인물이 있다고 이렇게 물음표만 던져줘도요, 그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음표 정도가 아니라, 이야, 정말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야, 악기 연주가 싹 사라졌다가 고요했다가 바로 후렴이 아템포로 치고 들어오죠. 참 곡의 편곡도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휴가를 갈 때 임영웅 씨의 이 무지개라는 곡이 우리 가족의 휴가길을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듯함은 배낭 하나 메고서 떠나볼래요. 행복한 듯함은 배낭 하나 메고서 떠나볼래요. 아, 그리고 저번 연애 편지 분석 리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슈퍼땡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임영웅 씨가 참 이 연기력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죠. 더 다이어트를 해서 슬림하게 몸을 만들었어요. 고생을 해서 빠진 건지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팬으로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니까 좋은 거 잘 먹어가면서 우리 곁에서 아주 오랜 시간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떠나볼래요. 지금 떠나요. 임영웅 씨가 부르는 무지개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영웅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는데 오늘 무지개라는 곡이 정말 설레이고 행복하고 위로를 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앞부분에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힘든 인생길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배낭 하나 메시고 선글라스 하나 챙기셔서 가까운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 혼자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고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